자, 이번에는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아주 쉬운 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볼게요. 자,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325 나누기 5 계산할 수 있죠? 이 계산할 수 있으면요. 32.5 나누기 0.5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3.25 나누기 0.05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정말요? 그럼요. 자, 보세요. 우리가 325 나누기 5를 하면 몫은 65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둘 다 이제 이 소수 한 자릿수일 때 32.5 나누기 0.5를 했을 때는 얘가 10배가 325잖아요. 그러면 이 0.5의 10배도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각각 똑같이 10배를 하잖아요. 그럼 몫은 그대로랍니다. 그래서 이 32.5 나누기 0.5의 몫도 325 나누기 5의 몫과 똑같이 65예요.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소수 두 자릿수가 됐을 때 3.25 나누기 0.05도 이거 10배 하면 325죠. 이거 100배죠. 100배. 100배 하면 325, 0.05에 100배 하면 5죠. 똑같이 100배가 됐죠. 그럼 몫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같습니다. 선생님 진짜 못 믿겠는데요. 자, 볼래요, 우리 친구들? 아주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20 나누기 10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그렇죠. 2죠. 그러면 뭐 10배, 뭐 100배 말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해볼게요. 나누기 2. 그리고 얘도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럼 20 나누기 2는 얼마? 10이죠. 10 나누기 2. 10 나누기 2는 5죠. 자, 우리 친구들 10 나누기 5를 해보세요. 2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3배를 해볼까요? 3배. 20의 3배 해볼게요. 60이죠. 10의 3배 해볼게요. 30이죠. 60 나누기 30 어때요? 2잖아요. 그죠? 자, 단 조건이 있어요. 얘는 뭐 3배하고 얘는 4배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이용해서 이제 소수라면 10배, 100배, 1000배 등을 이용하면 얘가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몫을 찾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4 나누기 0.6 계산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우리 자연수 뭐를 이용하면 되느냐? 그냥 이거에 똑같이 10배를 하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로 쳤을 때 10배를 하면 84 나누기 6이잖아요. 그죠? 그럼 84 나누기 6과 몫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왜 84 나누기 6이랑 같은지 또 여러 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만약에 얘를 분수로 바꾸어 나눗셈을 한다면 어떤 계산이 될까? 둘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8.4는 10분의 84, 0.6은 10분의 6이니까 우리 분모 같네? 이거 지난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계산한다고요. 보세요. 분자끼리 계산하는 게 얘네들 각각 10배한 자연수 84 나누기 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몫을 찾자라는 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차피 처음 시작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84 나누기 6으로 몫을 찾은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8.4 나누기 0.6하고 84 나누기 6을 이제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우리가 처음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자, 8.4랑 0.6 각각 10배 하면 84, 6이 되는 거니까 몫이 어차피 똑같다. 같은 수를 곱한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세로로 계산할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84 나누기 6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여기서 각각 10배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어떤 수가 10배가 되면 소수점의 자리가 바뀌죠. 자, 예를 들어서 3.72라는 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에 10배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10배를 하면은
37.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 자, 이 소수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내가 궁금해요. 7 앞에 있다가 7 뒤로 갔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 10배를 했다라는 거는 그 의미는 소수점의 이동으로 봤을 때는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긴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84 나누기 6이 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출발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같은 과정에, 마지막은 같은 과정으로 간다라는 거 느꼈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 말고 소수 두 자리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리수는 어떻게 하는데? 아니, 소수점이 이제 뒤에 자리가 늘어나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일단 얘도 분수로 바꿔서 나눗셈 해보자. 둘 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 그럼 100분의 108 나누기 100분의 10이죠. 분모 같네? 그럼 분자끼리. 그래서 108 나누기 10이 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제 9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연수의 계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1.08의 100배가 108, 0.12의 100배가 12. 그럼 뭐야? 108 나누기 10이랑 몫이 같네?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소수로 나눠요? 우리 자연수로 나누면 더 쉬운걸?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곱하는 걸로 나왔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처음에 어떤 원리 보여줬죠? 같은 수로 나누어도 몫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로 바꿔 계산하자. 자, 세로로 계산하는 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때 이 0.12, 1.08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자. 왜? 왜 두 칸 이동하죠? 둘 다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08 나누기 12 계산을 하자. 그래도 몫이 9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소수라도 결국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면 몫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았죠?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개념을 다듬어 볼게요. 자, 234 나누기 6을 이용해가지고요. 23.4 나누기 0.6도 계산해 볼 거고 2.34 나누기 0.06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친구들 234 나누기 6은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자, 23 안에는 6이 3번 들어가고 3, 6, 18 빼주면요. 얼마가 되나? 54입니다. 54 안에는 6이 9번 들어갑니다. 9, 6, 54. 그래서 몫은 얼마다? 39예요. 그래서 234 나누기 6의 몫은 39다. 그러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나눗셈식은 23.4 나누기 0.6인데 이거 이제 소수 한 자릿수니까 이거 10배 하면 234. 0.6 10배 하면 6이네? 그러면은 얘 계산한 몫과 얘 계산한 몫이 같으니까 이거 계산한 몫이 39니까 이 계산한 몫도 39다. 이렇게 몫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234 나누기 6이 39예요. 이번에는 2.34 나누기 0.06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몇 배 하면 234예요? 그렇죠. 100배죠. 얘도 100배 하면 이제 6입니다. 그러니 이 계산의 몫과 이 계산의 몫이 같겠다. 그러니까 2.34 나누기 0.06의 몫 또한 마찬가지로 3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소수점 아래 자리가 같을 때 둘 다 소수 한 자릿수거나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일 때는 똑같이 옮겨갖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에서 자릿수가 같을 때는 그냥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배를 하고 100배를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을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자릿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 2.94 소수 두 자릿수죠. 나누기 1.4 소수 한 자릿수입니다. 이거 계산을 할 때는 어떡하지? 자, 앞에서 소수의 나눗셈의 포인트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바로 뭐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해봐. 10이나 100 뿐만 아니라 2배, 똑같이 3배를 해도 몫은 같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 몇 배를 해야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뭔지 한번 찍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 보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둘 다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한 10배를 하면 안 되죠. 10배를 하면 1.4는 14가 되겠지만 2.94는 29.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00배를 하면은 294 나누기 14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실수. 아, 자연수로 바꿔 계산하면 되지? 그럼 이건 100배에서 294, 얘는 10배에서 14. 그럼 되겠네? B. 공평하게 똑같이 100배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294 나누기 140 계산을 하면 2.1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2.1이 나왔는지 함께 볼게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 처음 나눗셈의 목도 2.1이다 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0배를 해서 계산한 결과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세로로 다 계산해야지 멋지게 써가지고 이렇게 100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00배를 한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 소수점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0배 할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100배는 두 자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세로로 계산해 보자고요. 자, 2.94 안쪽에 쓰고 1.4 이렇게 바깥쪽에 써가지고 자, 100배를 하면 얘는 이제 140, 얘는 294가 되죠. 그래서 294 나누기 140 합니다. 294 안에는 140이 두 번 들어가니까 2.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 몫의 소수점은 항상 어디가 돼야 되냐? 처음에 2.94니까 여기 아니라 옮겼죠.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 한번 쳐보세요. 옮긴 소수점의 위치. 그러니까 옮긴 후가 4 뒤니까 이거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뿅! 알까기 한 것처럼 쭉 올려주세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이 나누어지는 수의 이 소수점 자리를 옮긴 후의 자리랑 똑같아요. 자,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럼 두 번 들어가니까 280 빼주고 뒷자리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0 하나 내려주고 갖고 계속 나눗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0 안에는 한 번 들어가니까 마무리되어서 2.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또 1.4에서 100배 했을 때 일단 10배 하면은 뒤로 가서 14가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오른쪽에 이제 0을 써주면서 우리가 140이라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해서 몫을 구한 경우로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런 의심 들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10배 하면 안 될까?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10배 한번 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배를 하면 2.94는 29.4, 1.4는 바로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9.4 나누기 14를 하면 2.1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계산의 목도 2.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로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10배를 하는 거니까 몇 자리씩 옮기면 되죠? 그렇죠. 한 자리씩 옮기면 되죠. 오른쪽으로. 얘가 이제 10배 한 거랑 같아요. 그럼 1.4는 14가 되고 얘는 29.4가 되는데 나눌 때는 우리 어때요? 자, 몫의 소수점의 위치부터 찍어 놓으면 옮긴 후에 소수점의 자리랑 똑같다고요. 여기가요. 그죠? 자, 그럼 29 안에 14가 두 번 들어가고 28. 빼주고 내려주면 14니까 한 번 들어가서 2.1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100배 한 게 편해요? 10배 한 게 편해요? 다 뭐 똑같다고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요. 자, 우리 친구들 소수의 나눗셈 할 때 선생님이 팁을 좀 주자면 이 나누어지는 수는 소수로 남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누는 수가 소수로 남아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 1.4가 몇 번 들어갔을까? 이거 생각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자!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리 쓰면 10배를 하자.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리 쓰면 100배를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도 알았겠다.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4.02 나누기 0.6입니다. 둘 다 어때요? 소수점 아래 자리가 다른데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세로로 바로 한다라고 했을 때 둘 다 100배를 해도 되고 10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부가 나와 있어요. 0.6이 6이 됐다는 건 10배를 한 거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4.02도 10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0.2가 되고 세로로 계산할 때는 어느 쪽으로? 그래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럼 몫의 소수점은 옮긴 후 소수점 여기라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40 안에는 6이 몇 번 들어갈까? 6번 들어간다. 6, 6에 36. 빼주고 내려주면 42니까 7번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몫이 이제 67이 아니라 6.7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96 나누기 1.2. 얘가 120이 됐네. 그럼 몇 배가 된 거예요? 100배가 된 거죠.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100배. 그래서 396입니다. 396 나누기 이제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96 안에는 120이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그럼 얘는 360. 자, 소수점 여기 찍어주니까 자, 요거 빼주면 얼마요? 36이고 여기가 끝에 0이 있다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그럼 360 안에는 120이 또 3번 들어갑니다. 마무리. 자, 그래서 몫은 3.3. 얘는 100배를 했지만 1.2가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면은 10배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누는 수, 밖에 있는 수가 자연수가 되면 계산하기 우리 친구들이 편하니까 자, 편한 쪽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소수 나누기 소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각각 경우마다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수가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에 오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알아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수 6 나누기 1.5 계산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6 안에는 1.5가 몇 번 들어갔을까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여기까지 6이니까 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6칸입니다. 그리고 1.5라는 거는 1에다가 반 칸을 더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껑충 한 번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2번, 3번, 4번. 아, 4번 들어가네? 그럼 6 나누기 1.5의 몫은 뭐가 된다? 그렇죠. 4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항상 매번 수직선을 그려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오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고민해 볼게요. 일단 분수에 나온 셈으로 계산하자. 참 분수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자연수라도 얼마든지 분수로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수잖아요. 그죠? 마치 1을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내가 필요한 분수로 바꾸듯이 6도 분수로 바꿔주는데 뭘로 바꿔줄 거냐면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이제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계산하니까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1.5는 10분의 15죠. 물론 약분을 해도 되지만 그냥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계산하기가 편해요. 약분하지 말고 10분의 15가 된다면 똑같이 분모 같게 10분의 60으로 6을 짜잔 변신시켜주는 거죠. 분모 같네? 그래 10아 안녕. 우리 분자끼리 계산할게. 60 나누기 15 하면 어때요? 4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수직선에 봤던 거랑 같은 몫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연수를 좀 이용을 해보자. 6 나누기 1.5하고 60 나누기 15를 비교해서 알아보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 1.5가 소수 한 자릿수니까 이거 10배 하면 자연수 되죠? 근데 선생님 몫이 같으려면 공평하게 곱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얘를 10배 하면 당연히 얘도 10배 해줘야죠. 그래서 6도 10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10배 했기 때문에 이 60 나누기 15랑 몫이 같으니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했을 때 우리가 분자끼리 계산한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출발은 달라도 결국 한 곳으로 모이는 거 지금 느껴지나요? 자, 그래서 60 나누기 15의 몫과 같겠구나. 따라서 6 나누기 1.5의 몫도 4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꼭 바꿔야 되나? 아니죠. 자, 10배를 해서 계산하는 게 곧바로 우리 친구들이 세로로 계산해서도 이 60 나누기 15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소수의 나눗셈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포인트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면 쉬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나누는 수가 1.5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10배 해주면 돼요. 공평하게 10배를 하면 6에서는 이렇게 이제 0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 나누기 15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대체 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줬는데 바로 여기에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의 관계가 나왔네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뭐 나누는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누는 것도 처음에 예를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몫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쪽에만 어떤 계산을 하면 몫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변해요. 공평하지 않으면 변해요. 보세요. 28 나누기 4는 7입니다. 28 안에는 4가 7번 들어가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있고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다라고 해보세요. 자, 28 나누기 0.4를 할게요. 28 안에는 0.4가 몇 번 들어가냐? 70번 들어갑니다. 헉, 뭐야? 얘가 10분의 1배가 됐더니 얘는 10배가 됐네? 라는 거 확인했죠. 자, 28 나누기 0.04 해볼게요. 100분의 1배 한 거예요. 100분의 1을 하면 28 안에는 0.04가 700번 들어가요. 뭐야? 100배가 됐네? 아, 지금 이 나누는 수랑 몫은 운명이 반대입니다. 얘가 10분의 1이 되면 얘는 10배, 얘가 100분의 1이 되면 얘는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물론 당연히 나누어지는 수가 같고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은 10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은 100배가 된다. 운명이 반대다. 자, 나누는 수랑 몫은 운명이 반대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누는 수는 같고요. 나누는 수 0.04로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를 우리가 조금씩 바꿔볼게요. 0.28 나누기 0.04는 둘 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이거 28 나누기 4하고 몫이 같죠. 그래서 7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를 10배 해볼게요. 그래서 2.8 안에는 0.04가 몇 번 들어갔냐? 그랬더니 얘가 10배가 됐어요. 70. 또 10배 해볼게요. 그럼 또 10배. 700이 됩니다. 그러니까 28 안에는 0.04가 700 들어가니까 여기서 해봤죠. 뭐야? 완전 따라쟁이네? 자, 나누는 수가 같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몫도 10배. 100배가 되면 몫도 100배가 된다. 아, 나누어지는 수랑 몫은 운명이 같아요. 한 배를 탔어요. 여기서는 10배, 100배로만 나왔지만 2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2배 되면 얘 2배가 되고요. 얘 3배 되면 얘 3배 돼요. 10배 되면 10배, 100배 되면 100배. 하지만 나누는 수와 몫은 서로 반대예요. 10배 되면 10분의 1배, 10분의 1배 되면 10배. 이렇게 되는 관계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글로만 보고 식만 보면은 내용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주 쉽게 앞에 있는 수랑 이 뒤에 있는 몫은 서로 운명이 같아. 얘네들은 반대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56 나누기 8 계산하면 우리 8, 7, 56이니까 7이에요.
자, 56. 얘는 그대로 두고 0.8 했네요. 아니, 얘네 둘은 서로 운명이 반대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0분의 1이 됐으니까 10분의 1배가 되면 이는 10배가 되죠. 그래서 70입니다. 힘들게 계산하지 않아도 관계를 통해 몫을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또 여기서 0.8이 0.08이 됐어요. 10분의 1배가 됐죠. 그러면 또 10배를 해주세요. 700.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32 나누기 0.06은 둘 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132 나누기 6과 몫이 같겠네요. 그래서 132 나누기 6을 계산해보면 얼마? 2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32 나누기 0.06도 몫이 22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나누는 수는 같고 나누어지는 수를 살짝 바꿔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누는 수와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죠? 몫은 운명이 같다라는 걸 알아요. 1.32가 13.2로 10배가 된다. 그럼 몫도 10배. 그래서 220. 13.2에 몇 배를 해서 132예요? 그렇죠. 10배. 그럼 마찬가지. 몫도 10배. 22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딱 쉬운 계산 하나를 기준 삼아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소수점이 바뀌었을 때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쉽게 몫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자,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을 할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끝자리에 0을 내려서 나누잖아요. 계속 아무리 0을 내려서 나눠도 끝나지 않았던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반올림을 해서 이제 이 몫을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7 같은 경우는 자, 12 안에는 7이 몇 번 들어갔을까? 자, 그러면 12 안에는 일단은 7이 한 번 들어가죠. 그리고 빼주고 그 다음에 0 내려주면 50이에요. 그럼 50 안에는 7이 7번 들어가는데 이 7을 우리 이렇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써주고 7, 7에 49 빼주고 끝자리에 0 내려주면 10 안에는 7이 한 번 들어가고 그러면 7 빼주고 0 내려주면 바로 이제 4번 들어간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2로 멈췄지만 또 한 번 또 쭉 내려가지고 20 안에는 7이 몇 번 들어갈까? 또 몇 번 들어가지? 2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몇 시간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보고 자, 몫을 반올림하여 우리 친구들 반올림할 때 중요한 게 뭘까?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가 중요하죠. 반올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나타내고자 하는 자리 바로 뒷자리의 숫자를 보고 얘가 0, 1, 2, 3, 4 하면은 우리 버림하고 5, 6, 7, 8, 9면 올림을 해서 수를 어림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양하게 반올림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각각 나타내 보죠. 자,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느 자리까지 최소한 필요하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필요합니다. 1의 자리 바로 뒷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니까 소수 첫째 자리 7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이기 때문에 7이니까 어때요? 올림하죠. 그래서 이제 0.7을 1로 봐서 몫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우리는 그 뒤에 소수 둘째 자리 수가 뭔지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자리는 1이니까 1.71이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어때요? 버림을 해줘서 몫을 바로 1.7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디? 소수 셋째 자리를 확인해야죠. 4네? 그럼 얘 버림. 그래서 1.7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반올림하는 거는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방법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지 잘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305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이제 뭐 0이 있으니까 만약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뒷자리에 5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31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버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30 여기가 만약에 4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2.30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이 수는 2.3 이랑 같은 수긴 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2.30으로 나타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해 볼게요. 46 나누기 13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나눗셈 계산해 볼게요. 46 안에는 13이 몇 번 들어갈까? 3번 들어가죠. 3 쓰면 3 곱하기 13이니까 39. 그 다음에 내려줍니다. 소수점은 여기에서 뿅 올려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리니까 70 안에는 몇 번 들어갈까? 계산해 봤더니 5번 들어가는 거예요. 5 곱하기 13을 하니까 65가 되겠고 또 빼주니까 5, 그 다음에 0 내려줍니다. 우리가 0을 내려주면은 이 자리까지 계산한 거기 때문에 50 안에 13이 몇 번 들어가는지 이 0 위에다가 몫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들어가니까 39.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 이렇게 내려주면요. 110입니다. 자, 110 안에는 13이 몇 번 들어갈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13 곱하기 한 7번, 8번쯤 해볼까요? 3, 8, 24. 8에다가 2 더하니까 10. 104 나오니 8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8. 그래서 104. 자, 여기까지 일단 구해놨어요. 사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몫이 3.538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땡땡땡땡땡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문제 갈게요. 46을 13으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바로 그 뒷자리 소수 첫째 자리 수까지 알아야 되죠. 얼마죠?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라서 올림이 되는구나. 얘를 1로 이렇게 올림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반올림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러면 둘째 자리 수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3.53. 자, 둘째 자리가 3이니까 얘는 버림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3.5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3.538이니까 둘째 자리 8을 알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1 이렇게 올림해서서 3.54로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남는 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물 7.4리터가 있는데 3리터씩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의 물의 양이 남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장을 먼저 봤다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세요. 3리터씩 나눠줬으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남는 양이라는 건 나머지를 알면 되겠네? 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7.4 나누기 이제 3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 안에는 3이 2번 들어가고 몫의 소수점은 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면 2점으로 몫이 시작이 됩니다. 자, 2, 3은 6, 14예요. 14 안에는 3이 몇 번 들어갈까? 4번 들어가겠죠? 그럼 12. 자, 이거 빼주고 우리가 끝자리 0을 내려줘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지? 20 안에는 6번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속 이제 66이 나올 텐데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0을 내려갖고 나눴더니 대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네. 몫이 2.46인데 여기서 막 막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보면요. 훨씬 이해가 빨라요.
자, 물 7.4리터가 이렇게 이만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리터 나눠주고 3리터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으니까 우리가 남은 양을 알려면 뺄셈을 해야 되죠. 7.4 빼기 3하고 한 번 더 3을 했더니 1.4가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잖아요. 3보다 작은 수니까. 그래서 남은 양은 1.4리터가 남았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식에서 1.4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고요. 3리터씩 나눠준다라는 거는 3리터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느냐가 몫이에요. 그러면 2.4, 6번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에서 몫을 이럴 때는 자연수 부분만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는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나누지 않고 자 여기까지만 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 곱하기 3은 6이니까 여기서 나누기는 빼주면 나머지는 14가 되는구나. 자 어떨까? 14예요? 사실 1.4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클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대체 어떻게 1.4가 나온 거지? 바로 이 나누어지는 수에서 소수점이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몫에도 이렇게 올려서 계산을 했듯이 나머지도 반드시 원래는 1.4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1.4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나누어주는 물의 양이 3리터니까 3으로 나누면 이때는 2번 들어가는데 이게 횟수의 자연수에서 여기까지 끝내고 뺐을 때 14에서 소수점을 내려 찍어서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 맞게 이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면 나누어주는 횟수는 2번이야. 얘가 몫이니까요. 그래서 남는 물은 1.4리터가 남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남는 수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같은 위치에 맞춰 찍어주면 된다. 우리 포인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문제로 개념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길이가 7.3m인 끈을 2m씩 잘라 상자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7.3m의 끈을 2m씩 잘라가지고 한 번 이제 잘라서 즉 덜어내서 어때요? 한 상자 포장하고 또 한 번 2m 딱 잘랐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상자 하나 포장하고 또 한 번 잘랐어요. 얘를 갖고 포장하고 그럼 우리 친구들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 덜어낼 때마다 상자 하나를 포장할 수 있으니까 덜어낸 횟수는 포장한 상자 수랑 같아요. 그러면 이 상자 수는 막 2.3개 포장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연수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몫을 자연수까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7 안에는 2가 3번 들어가니까 3이 6이죠. 빼주면은 13인데 이때 몫은 3이고 그러니까 상자는 3개까지 포장할 수 있다는 거고 13이 남았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2로 나눴는데 어떻게 13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소수점 뿅 내려 찍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이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남는 끈은 1.3m예요 라고 3개 포장하고요. 1.3m 남았어요. 이렇게 스토리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